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이 된 돌 지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올해 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참 황당하고도 속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신 겁니다. 그 목소리와 말투가 얼마나 날카롭고 예의 없던지 제 귀로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옆에서 상황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날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이건 아니라 싶어서 참을 만큼 참았던 감정을 꺼내 시어머니를 응징했어요. 저도 분명 며느리로서 해야 할 예의는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혼날 각오로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다 접어두고 이번 새해 초에 있었던 일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연말 즈음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에 기침 10가지 나서 아이가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그 고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더군요. 밤에는 더 심해져서 자다가도 기침하며 깨고 울다가 겨우 진정되면 다시 재워야 했죠. 남편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밤새 곁을 지키고 간호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낮에는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낮잠도 오래 자질 않아서 저 역시 쉴 틈이 전혀 없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제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급기야 미열이 나는 것 같고 몸살 기운까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당분간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아기 좀 맡기고 푹 쉬다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었어요. 아이는 그때쯤 감기가 거의 다 나아 있었고 기침도 많이 잦아든 상태였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는 거의 일주일 만에 밤에 푹 잤어요. 몸이 바닥까지 꺼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자고 일어나니 열감도 싹 사라지고 컨디션이 한결 나아졌더군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내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은 건가? 싶어서 통화를 확인했는데 제 전화기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죠. 엄마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자마자 어디 아프냐 하고 묻길래 어젯밤 푹 자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여쭙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돌발적인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첫마디가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냐는 거였죠. 이어지는 말은 더 당황스러웠어요.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시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냐며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이셨거든요. 저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전화를 못 드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안 드렸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새해가 되면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 거라며 훈계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린 적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지금 시어미한테 따지는 거냐라고 받아치셨죠. 저는 순간 숨을 고르고 어머님이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더 화를 돋운 걸까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한층 높이며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 다음 하신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따위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시댁이 먼저지 친정이 먼저냐? 내가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한 적이 있기는 하냐 같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듣는 순간 이건 대화가 아니라 혼내려고 전화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투가 이미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서 제 마음도 불편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건 것부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직접 전화하면 될 일을 굳이 제 친정으로 걸어서는 처음부터 기분 상한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혹시나 싶어 녹음 버튼까지 눌렀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옆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옆에서 한참 듣다가 더는 못 참으셨는지 대신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이 간호하느라 밤잠 못 자고 몸이 안 좋아져서 잠시 친정에 와서 쉬고 있는 애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나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명 화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무슨 함부로 한 거냐라며 맞받아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나한테 밥 한 번이라도 차려줬냐 하면서 목소리를 더 높이셨죠.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신 듯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새해 인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지 쉬러 온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 며느리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말에 대뜸 내뱉은 말이 그래서 아들을 이혼시키셨어요? 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동시에 너무 분해서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조금은 튀어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내가 못 배우고 천박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건가 하는 자조 섞인 생각마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건 저희 집 사정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저에겐 오빠가 둘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굳이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던진 거죠.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새언니들에게 단 한 번도 방문을 강요하거나 김장이나 명절 준비를 억지로 시킨 적이 없어요. 전화해서 언제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채 손까지 떨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혼한 건 지들이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오히려 당신이 나서서 아들 이혼시키려는 것 같다라고 날카롭게 말씀하셨죠. 이어서 딸 가진 게 죄냐라는 말까지 던지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 그만하자. 더는 할 말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심적인 부담을 드린 게 너무 죄송했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으니까 직접 들어봐. 들어보면 알겠지만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무례하게 친정을 무시했는지 그대로 느낄 거야. 그리고는 목이 메인 채로 덧붙였죠. 당신은 늘 자기 부모 편만 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뭘 믿고 살겠어. 이혼하자.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편만 들었던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신이나 명절마다 꼬박꼬박 챙겼고 시어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오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했지만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찾아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억울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얘기는 들어봐야 뻔해.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하실 게 뻔하니까 차라리 이 녹음 파일을 들어. 그게 전부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톡으로 녹음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친정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짐짓 무거운 표정으로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도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사처럼 몇 번이나 연거푸 사과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차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제 통화 내용 다 들었다. 새해 첫날부터 사돈한테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거는 집안은 처음 본다. 그런 쌍놈의 집안이랑은 정리하는 게 맞다. 그 말투에는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죠. 옆에서 엄마도 덧붙이셨어요. 사돈한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는 불황무식한 사람의 아들을 사위로 둘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남편에게 던진 최종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부모님께 연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겪은 모욕과 그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와 잘하겠다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랑 아이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 안에서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일단 돌아가라라고만 말했죠.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풀릴 수 있을지를 묻더군요.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경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아주 조금은 누그러진 거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아빠가 남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다짐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다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시댁과 제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앞에서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해봤자 좋게 끝날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괜히 말싸움이 벌어지면 며느리가 버릇 없다는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일부러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는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마디는 다짜고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는 질책이었죠. 저는 차분히 받으면 저 역시 좋은 말이 나올 자신이 없어서 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이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할 말이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괜찮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를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냐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과 태도는 결국 우리 부부를 갈라놓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을 빌고 또 빌어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려가게 허락한 것이고 저 역시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제 그만 우리를 괴롭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그럼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비를 걸려고 전화를 하신 거라면 더는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럼 증거를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어디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전화 끊고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빌었던 장면, 그리고 저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내용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시어머니께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확인하시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잘했다고 자기 엄마도 이제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내드린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셨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만 흘렀습니다. 대답이 없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편에게 직접 하신 말씀 어머님 하는 행동은 정말 쌍놈의 집안에서나 있을 법한 짓이고 그런 집안이랑은 당장 끝내야 한다는 말,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 엄마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위는 필요 없다. 이혼하라는 목소리, 그 모든 게 녹음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으니 이제 아시겠죠?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사돈한테까지 무례하게 굴어서 저희가 이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밤낮을 빌고 빌어서 겨우 이혼 안 하게 된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지난 일들이 다시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와 나눈 통화 내용부터 남편이 저랑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던 녹음까지 전부 아버님과 형님께도 보낼 겁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머님도 직접 들어보세요. 그렇게 던진 말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이렇게 무식한 줄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은 했고 그나마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앞으로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속 살지 이혼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엄마 얘기니 듣기가 편할 리 없었겠죠. 그래도 숨길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번엔 똑똑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번 일 어머님 잘못만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 더 커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저와 아이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공손하게 대했죠. 집안 분위기마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 놓을 일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저를 예전처럼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말을 쏟아붓는 일은 쉽사리 못할 테니까요. 저 역시 그 선을 확실히 그어뒀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